4절 1차원 파동 전파입니다. 막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집안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층상 집안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은 같은 층상이 아니고 반무한 동일한 균질 집안인 경우에 하나의 막대기로 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막대기를 따라서 파동이 위로 전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차원 파동 전파를 사용해서 어, 집안의 변이를, 횡방향 변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쉐이크가 있고요. 이런 1차원 파동 전파 이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막대기에서는 축방향 혹은 비틀림, 휨 파동 전파를 고려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축방향과 비틀림 파동 전파는 파동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으나 휨 파동 전파는 분산형, 디스퍼시브, 그러니까 각 진동수마다 다른 파동 전파 속도를 갖는 방정식으로 구해야 한다. 일단 축방향 응력 파동 전파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막대기를 90도 회전시켜 놓은 거죠. 여기에 아마도 지표면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파동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에서 일부 구간을 미소 구간을 잘라 가지고 요 하중 응력에 변화하는 하중에 평형하고 그다음 동적인 평형 F 하중의 평형하고 F 이퀄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서 파동 방정식을 1차원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고요. 그러한 파동 방정식을 다시 이렇게 파동의 전파 속도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파동 방정식, 1차원 파동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시간의 함수, 오른쪽은 공간의 함수,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파동의 전파 속도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도를 이제 쭉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파동의 전파 속도는 VC라고 나타내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이 파동이 얼만큼 움직였는지, 예를 들어 처음에 이런 파동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여기서 시간 VC만큼 가는 거고요. 여기서 각 지점에 있는 입자가 교란되는 것, 떨리는 속도는 이 각 지점에서의 변이를 U라고 했을 때 이 각 지점에서의 떨리는 속도는 U dot라고 하고요. U dot를 가지고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이것을 다시 체인 룰을 써가지고 다음과 같이 공간에 대해서 나눠주고 공간에 대해서 변한 양을 변형률이라고 부르고 했을 때 변형률과 변형률 곱하기 전파 속도는 그 입자의 교란되는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속도와 파동의 전파 속도는 서로 다른 것이고 파동의 전파 속도는 VC로 나타내고 입자의 속도는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U dot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속도지만은 입자의 속도와 파동의 전파 속도는 다르다. 입자의 속도는 우리가 변형률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대기를 따라서 압축 응력이 가해질 때 파동의 전파 속도와 같은 방향이만 압축 응력일 경우는 같은 방향이지만은 인장 응력일 경우는 입자 속도와 파동의 전파 속도가 방향이 다르다랍니다. 그죠? 밑에 그림을 보면 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파동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전파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압축파 형태일 수도 있고요. 인장파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전파 속도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지만은 압축파 혹은 인장파일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응력 파동의 전파는 마찬가지로 비틀림 하중의 평형하고 운동 방정식 MA를 합쳐가지고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전단파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다. 앞에는
compression wave VC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는 VS 전단파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계 조건인데요. 경계 조건이 끝단이 자유단이냐 고정단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지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밑에서부터 파동이 전파해서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가 자유단인 거죠. 끝에 연결 안 돼 있으니까요. 고정단위의 자유단위에 따라서 응력의 변화, 지표면에서의 응력의 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스트링이죠. 줄을 가지고 했을 때 자유단인 경우는 다시 올 때도 같은 위에 볼록한 현상이고 위에 반사될 때도 위로 볼록한 현상으로 오고요. 고정단인 경우는 아래로 볼록하게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90도. 인장 압축으로 가해졌으면은 돌아오는 것은 다시 압축으로 돌아오는 데 반해서 여기서는 압축으로 가했으면 돌아오는 것은 아, 이렇게 위상이 바뀌어서 들어오죠. 에, 여기서 압축이면은 돌아올 때는 어, 조금 진행 방향의 왼쪽에 볼록 튀어나왔죠. 이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고 진행 방향의 왼쪽에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축력으로 가해줬을 때, 압축 응력으로 가해줬을 때 여기 압축 응력이 가해진다면은 올 때는 인장 응력으로 들어오고요. 압축 응력으로 가해졌다면은 압축 응력으로 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정단 혹은 자유단에서의 응력과 변이는 어떻게 되는지 밑에 다시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한번 요건 동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위에는 고정단이고 밑에는 에, 자유단입니다. 자유단일 땐 변이가 2배가 되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변이가 요만큼 왔는데 변이가 2배로 올라갔죠? 예. 자유단인 경우는 변이가 2배로 올라갔고요. 요 높이에 2배로 올라갔죠? 고정단인 경우는 변이가 고정돼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신 응력이 2배가 됩니다. 이것을 압축파 형식으로 나타내면은 요게 자유단일 때고 여기가 고정단일 때입니다. 고정단일 경우는 요쪽에서 응력이 2배가 되고 변이는 빵이다. 변형률은. 자유단인 경우는 변형률이 2배가 되고 응력이 빵이 됩니다. 요것을 나타내기에 중첩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한 판은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른 판은 끝단에서 2배의 길이를 세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요 가운데 지점에서 만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지금 자유단과 고정단에서의 이쪽에서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개념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 나중에 동시에 써가지고 중첩의 원리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단과 자유단일 때는 서로 간에 고정단일 경우는 압축파가 그대로 압축파가 되고요. 자유단일 경우는 압축파가 인장파가 되는 형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진행 방향이 다른 파를 2개를 합치면 됩니다. 이렇게 중첩의 원리를 써서 풀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긴 하지만은 이것이 다음번에 나타나는 1차원 파동 전파, 자유장 해석인 경우에 쉐이크 해석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1차원 파동 전파를 했습니다. 예제입니다. 강제와 콘크리트의 파동 전파 속도와 파장입니다. 더 단단할수록 파동 전파 속도가 더 빠르고요. 더 빠르다란 얘기는 뭐냐 하면은 더 빠르다는 얘기는 파장도 더 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한 친구가 되게 빠른 친구는 한 발에 이만큼 가는 거고요. 느린 친구는 한 발에 요만큼뿐이 못 갑니다. 예. 빠르고
느린 것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우리가 밑에 공식에 의하면은 전단파 속도는 vs 값은 루트 러분의 g 값입니다. 얼만큼 단단하냐? 매질은 어떻게 되느냐? 이 비율로 나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 가지고 P파와 S파 여기는 P파, S파라고 하죠. P파와 S파의 속도를 구하고 파동 속도 P파와 S파의 속도를 G값과 로 값에 의해서 구하고 그다음 파장은 우리가 10Hz를 주어졌으니까요. 10Hz를 주었으니까 10Hz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진동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람다 S, 람다 P 파장 한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강제가 더 단단한 경우에 람다 값이 훨씬 더 크고요. 콘크리트 강제보다 훨씬 더 약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어, 그게 람다 값이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동 속도는 러분의 G값이지만은 이 G값, 탄성 계수값이 서로 간에 워낙 많이 10배 이상,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량 밀도 값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에 보다 훨씬 더 탄성 계수 값에 탄성 계수값 E 혹은 G값에 의해서 전단파 속도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수학 델 연산에 있고요. 델,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레시안 혹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있습니다. 이런 수학 기호가 있고요. 앞에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 이 사람 노벨 물리학상을 1904년에 굉장히 유명한 영국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레일리 웨이브, 뭐 레일리 댐핑? 레일리 댐핑, 이 사람이 레일리 댐핑 했었나?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여튼, 레일리 웨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 라비에 스톡스, 굉장히 파동 방정식의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들,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영국 사람들이 기초 과학의 선두주자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헬름 홀츠, 파동 방정식에 유도하는 데 사용됐던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그 다음에 구조물의 이야기 중에서 구조물의 상대 변이, 우리 상대 변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구조물 상대 변이에 의해 가지고 응력 변형률 발생하고요. 변형률에 비례하는 응력이 발생하고 응력을 합치면은 부재 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일으키는 파 일반적으로 음, 그 표면파가 오래 살아남고 P파보다는 S파보다는 표면파가 훨씬 더 많은 변이를 일으킨다라고 하고요. 지난 거리에 따라 가지고 내진 설계에서 고려돼야 될 파라고 했을 때 가까울 폴트 진앙 지점이 어떤 우리가 부지하고 가까운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파들 P파, S파, 랠리파 다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게 먼 경우에 있어서는 에, 그 고진동수 파들은 빨리 떨리기 때문에 많이 사라지고 거리가 멀면 에, 저진동수 장주기 성분만 주로 살아남게 됩니다. 어, 그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왔던 2019년도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요령의 집안 운동에 대한 해설편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 기준 연구 2 98년도 연구죠. 그래서 규모는 5 내지 7 정도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원하고 거리, 진원 진앙의 거리가 60km 이내에 관측 기록들, 거기 우리가 양산단층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관측소를 보통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같은 그 같은 동일한 지진은 어, 두 개보다 많이 쓰는 것이 안 좋다. 두 개까지 쓸 수 있다. 서로 다른 관측소 그것도 왜냐하면 같은 지진이라도 관측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진을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까지만, 최대 두 개까지만 쓰고, 진원, 진앙거리, 진원거리, 진앙거리, 크게, 진원거리를 찾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표면에 대부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60km 이내, 굉장히, 에, 진앙거리가 짧은 경우, 우리가 포항 지진, 경주 지진인 경우에 가까운 데 계측, 멀리면은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약진 지역이니까 계측 강도가 약하니까, 진도가 약하니까 근거리인 경우에 에, 그 고차 진동수, 주로 그러니까 저주기 성분이 아 단주기 성분이 많고 그 다음에 규모 5 내지 7 사이의 판 내부 지진, 판 내부 지진, 그러니까 폴트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가 뭐 무슨 판이라고 했어요. 그 판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에서의 폴트에서 발생한 지진, 판 내부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단층 100km 떨어진 고층 구조물인 경우에 저차 진동부수 성분, 장주기 성분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 거리가 멀리 떨어졌지만은 장주기 성분은 오래 살아남는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